안녕하세요. 그냥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어두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프리랜서 1인 개인 사업자로 일해오면서 겪었던 불안감과 실제 우울증과 그리고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이런 불안과 우울을 대처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의 지난날을 기록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영상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고 떠밀리듯 어쩔 수 없이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영상 한 달에 3-4개만 만들어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만약에 완전히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회사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공존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덤볐던 점이 있다면, 영상 제작 스킬보다 더 힘들었던 건 바로 수금입니다. 일전에 제가 안철수 캠프에서 대선 영상을 찍을 때 중소기업진흥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연설을 할 때 자기가 안랩 차렸을 때 수금을 위해 가지고 백신 만들어주고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어음을 교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을 처리를 안 해주니까 회사 담당자 집에 찾아가 가지고 밤에 퇴근 시간에 무릎을 꿇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돈을 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잡상인을 취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영상 촬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이제 한두 건 진행을 하면 모르겠는데 영상 제작을 오래 하면 할수록 가까워진 사람과 구두로 갔던 게 기록이 안 남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 지켰다가 일주일 이후에 준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안 줬다가 말을 바꿨다가 그랬는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나가면은 화가 나서 돈을 안 줄까 봐 걱정이 되고, 이런 걱정에 잠을 못 이루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가지고 가슴이 자려고 할 때 막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한 번도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가슴 두근거림이 뭐 때문에 생겼을까 해서 혹시 몰라서 여유가 날 때 정신과에 가봤는데 만성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병원 몇 번 가다가 귀찮아 가지고 잘 안 갔었는데, 이게 마음속의 병을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탁 하고 꺾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툭 하고 무너졌을 때 회사에서는 규칙적으로 어쨌든 9 to 6라든지 정해진 일과라든지 정해진 식사 시간이 있다고 할지, 주변에 사람이 뭐 동료가 있다든지 사람을 끊임없이 만난다든지 할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았고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일도 혼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서 증상이 많이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창업을 하기 전에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같이 일하던 동생이 처음에 하던 말이, 모든 프리랜서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냐? 바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고 루틴을 짜고 이런 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비슷하게 일을 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프리랜서 조합이나 이런 모임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끊임없이 일이 없을 때 불안하고, 그리고 그 불안을 일이 없는 걸 해결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불안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의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찌됐든 프리랜서의 장점이 시간 사용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일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다쳐버리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한없이 더욱 게을러질 수 있는 게 프리랜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심했을 때는 하루 종일, 아니 몇 날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아주 오래 지난 무한도전 영상들을 틀어놓고서 그냥 뇌를 비워버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배달 음식만 시켜먹고 무한도전만 보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냥 1차원적인 쾌락에 자신을 맡겨두고 현실의 불안감과 문제들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프리랜서들은 특별한 네임밸류나 명성이나 유명세가 있지 않는 이상 실력으로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돈을 주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안전한 인원수가 많은 기업체에 맡기고 싶어 하지,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경우는 비용이 더 싸거나 아니면은 업체가 하는 것보다 퀄리티가 좋거나 이런 경우에 일을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끊임없이 스스로 연구하고 발전하지 않으면은 한없이 도태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처럼 큰 사무실이나 많은 직원들이 없이 작은 규모로 영상업계 분야에서 아주 몇십 년 동안 일을 하신 선배분들도 많이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실력이 물론 다가 아니라고도 느껴지긴 해요. 대단한 영상 촬영 기술도 없고 장비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사람 좋음 하나만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으신 분들도 봤고, 그리고 그분들도 같은 고뇌와 힘듦을 느끼고 오랜 시간 버텨옴을 보면서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주변에 많은 가볍게 카메라 들고 다니고 촬영하는 감독님들 보면은 나이가 들고 도태되고 혼자 살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일하다 보니까 주변과 단절되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만난 사람이 새로 바뀌어서 깊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우울함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 발전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20년 넘게 일한 어떤 영상 하시는, 저랑 비슷하게 하시는 선배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일 어느 정도 하다가 나도 렌탈샵이나 차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렌탈샵도 해보진 않았지만 말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만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일이 줄어가다가 결국에 뭐가 됐든 어떻게든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택은 하긴 하겠죠. 아무튼 또 남의 이야기로 넘어가 버려 가지고 다시 또 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은, 이제 저는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만성 스트레스 우울증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해요, 여자들보다. 그래서 저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다가 대선 캠프라는 큰 일을 받게 되고, 태어나서 시간 투자 대비 그 기간 동안만은 가장 큰 소득을 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보니까 어깨뽕이 확 차가지고는, 뭐 제가 대단하게 거만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게 되고 쉽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험이 있긴 있었어요. 아, 나 이렇게 막 월에 막 얼마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면은, 아, 나 효도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빚도 갚고 뭐도 하고 이러고 나서 성공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행복회로만 돌리고 그게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아니고, 온전하게 내 실력으로 그거를 온전하게 시스템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의 요소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이 나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일이 안 들어오거나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연히 많은 프리랜서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듦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극복을 어떻게 했냐?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우울한 시기가 지나고 일이 또 미친 듯이 많이 들어오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많고 돈도 많이 버니까 힘들다는 감정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경력이 미숙해가지고, 경력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술가뽕에 차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시네마틱하고 영화 같은 거 깔짝깔짝 대면서 용어수 따라하면서 대충 뭐 발로 만든 거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 쳐주니까 제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무언가 이제 수정하거나 좀 어려운 편집 요구나 이런 것들이나 뭐 작업을 하려고 했던 내용을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크게 틀어버리면은 이제 마음적으로 힘든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작업을 요구한다거나 이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진짜 빡세게 했는데 가능은 해도 이게 다른 데서는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만 만들어도 좋아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 중심적으로 제 작품을 무슨 아트나 자식 새끼처럼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은 일을 오래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유튜브 장사의 신에서 이제 시장성이나 마케팅적 관점을 생각하지 않고 요리사로서 곤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은영장 씨가 항상 심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도 뭣도 없으면서 그런 곤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마음이 여치저치 병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돈을 조금 만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쉬어버리면은 클라이언트들이랑 연락이 다 끊겨버립니다. 제가 대선 캠프 때 3달 동안 진짜 열심히 하루도 안 쉬고 전국을 누비면서 밤도 새우고 새벽까지 겨울에 덜덜 떨면서 촬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잠도 못 자고 바로 또 편집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큰 돈을 만지고 나니까 나 이렇게 벌었으니까 몇 달 쉬어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고 나면은 영상 의뢰가 왔을 때 언제 시간 돼요? 선명 감독님, 선명 PD님, 선명 씨 언제 이런 촬영 뭐 견적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나는 지금 쉬어야 돼. 몇 달 다른 일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으면은 기존에 정기적으로 연락을 줬던 분들이 그러면은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했다가 분명히 일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른 영상 제작자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업계 특성상 한번 제작자랑 합을 맞추게 되면은 바꾸기가 조금 귀찮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면은 그런 포맷들과 그런 감성과 일의 진행 과정이 클라이언트마다 모두 다 다른데 그거를 다시 설명하는 게 정말 큰 기회비용이고 스트레스니까요.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면 영업력이 없으면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력이 없고 힘들어 가지고 일을 많이 받지 못할 때는 주변에 유튜브 푸우 작가 같은 분들처럼 같이 프리랜서로 영상 제작하는 분들 유니언처럼 많이 친하게 두루두루 알아두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아니더라도 저 대신에 이분한테 믿고 일을 맡겨도 저랑 비슷한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분, 저랑 결이 비슷한 분, 이런 분들을 많이 알아두는 게 참 큰 재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빠져드는 상황,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첫 번째가 수금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오래 일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이게 선금으로 돈을 받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받는데 우리네 영상일 같은 경우는 영상을 주고 나서 이제 수정을 거치고 온전히 컨펌이 나고 클라이언트들이 돈을 줄 마음이 들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 종종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가장 힘들었던 때가 모르는 사람이랑 작업했을 때보다 아는 사람이랑 작업을 했는데 자기 사정은 알겠는데 돈을 주는 날을 차일피일 미루고 언제까지 준다고 했다가 그날 물어보면 까먹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까먹었다고 했다가 그거를 여러 번 반복했다가 나중에는 뭐 몇 달 있다가 준다고 했다가 이렇게 말을 바꾸다가 막상 돈을 줄 때 되니까 그때 이 금액이 이거였지 하면서 돈을 절반을 후려치더라고요.
이게 아는 사람이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다 보니까 중간에 일이 많이 꼬이면서 추가로 일을 하게 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두로 분명히 챙겨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아무런 자료가 구두로 술 먹을 때 이야기했던 것밖에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한 6개월, 7개월 지나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을의 입장에서 화를 내면은 또 리스크가 생겨서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의 병이 가속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자나 텍스트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 분명히 공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남겨두셔야지, 돈 얘기를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꼭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노동청에 가실 때도 이렇게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카톡이 오간 내용이나 음성 녹음이라도 증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꼭 생활화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전되면서 무료 통화 녹음 어플인 A-라는 자동으로 통화를 녹음해 주면서 그거를 내용을 요약해 주는 내용이 상당히 저희 같은 영상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일은 다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뭐 엄청 유명해 가지고 일을 가려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성향과 맞지 않은 일을 받게 되고, 그게 또 장기 계약이고, 일을 하면서 클라이언트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는 다른 일들에 비해서 너무 에너지가 금액 대비 심하게 드는데 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올라오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쭉 바빴다가 한번 쭉 일이 없다가 이런 게 몇 번 반복하고 나면은 일이 없는 순간에 일이 안 들어왔을 때 무언가 또 쭉 바쁜 시기가 오겠지,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아무 일도 들어오지 않는 시기가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꿀팁이, 우리는 항상 프리랜서는 일의 파도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사람마다 다른 그 비수기 시즌에 다른 무언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생산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저도 지금 뭐 그렇게 비수기는 아닌데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마음이 꺾일 만한 순간이 올 때가 분명히 옵니다.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여도 함께 오래 일을 해보자 으쌰으쌰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클라이언트 기준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심한 악성 클라이언트여서 힘들다든지, 돈을 못 받아가지고 힘들다든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너무 경우가 없어가지고 힘들다든지, 이거는 많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막 음식점에도 막 말도 안 되는 진상 오면은 엄청 마음이 힘들고 그렇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럴 때마다 오히려 역으로 더 독하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서 하려고 하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청소를 하려고 하고, 집안일을 하려고 하고,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걸었던 이 동네는 용인의 풍덕천동입니다. 원래 저는 이 동네에 연고가 아예 없고, 원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이 동네에서 오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연고가 없는 이 동네 거리에서 나 홀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오즈모 포켓 3를 들고 꼴사납게 독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근에 큰 이별을 겪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면서 잘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프리랜서를 하면서 힘들 수 있는 뭐 우울함이라든지 힘들었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인 영상 제작자 그냥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녕.